안녕하세요. 역사인물을 프로파일하는 혜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태조왕건이라는 인물의 프로파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이 인물의 수사에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태조왕건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역시 정부가 태조왕건의 표준 영정으로 삼고 있는 사진이어서 여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태조왕건의 이름은 왕건이고요.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 시대 속에는 통일신라, 다음에 후삼국, 즉 왕건이 활동했던 영역은 후고구려죠. 그 다음에 후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중간에 후삼국 시대, 그 중에서도 왕건이 활동한 영역은 후고구려 시대인 것이죠. 자, 태조왕건의 출생년월일은요 877년 헌강왕 3년 때 출생을 하고요 943년 태조 26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물의 경력사항은요 고려 제1대 왕, 고려의 가장 초대 왕으로서 918년에서 943년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자, 태조왕건의 업적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조왕건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민생안정정책, 두 번째 국내정책, 세 번째 편찬사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민생안정정책입니다. 자, 흑창을 설치했다라는 것인데요. 흑창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추수기에 다시 갚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제도는 오로지 빈민을 구제,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세를 감면합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인데요. 자, 취민유도. 이는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라 말기 이래의 문란해진 토지제도를 바로잡자라는 정책 하에 이루어진 태조의 조세 정책의 기본 이념입니다. 태조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 됐던 내용인 것이죠. 자, 이 조세 감면은 평소에 내던 것보다 10분의 1만 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 정책은 첫 번째는 호족 통합 및 견제 정책입니다. 자, 호족 세력이 힘이 강하니까 이 사람들을 완전히 내쳐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왕권을 짓누를 만큼 커지게 되면 왕권은 굉장히 큰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하면서도 이들을 견제하는 정책이 모두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역분전, 두 번째 사심관, 세 번째 기인제도입니다. 첫 번째 역분전은요. 개국공신 있죠. 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울 때 많이 도와줬던 신하들,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이로운 업적을 했던 신하들에게 땅을 따로 지급해 주는 것이 역분전 제도라고 합니다. 그 역분전 제도를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심관 제도는요. 중앙관리가 그 관리가 살았던 고향에서 사심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아서 호족을 감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즉 중앙관리가 사심관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지방의 호족들을 견제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인제도인데요. 기인제도는 말 그대로 가족을 인질로 잡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방 호족들의 가족을 중앙에서 살게 하면서 그 가족을 일종의 인질로 잡아두고 호족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해 유민을 포용합니다. 우리 남북국 시대를 배웠었죠. 남북국 시대는 통일신라와 발해가 함께 공존하던 시기였죠. 자, 근데 고려시대 때는 이 발해 영토까지 모두 다 통합을 하기 때문에 당시 발해에 살았던 백성들, 발해 백성들,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는 정책 역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국외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지금까지 살펴본 건 국내 정책이었고, 이제 살펴볼 건 국외 정책인데요.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자, 이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 영토에 관심을 갖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한다 라는 생각 하에 이루어진 정책이에요. 자, 이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은 후고구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후고구려는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나라였죠. 자, 근데 이 태조 왕건이 후고구려에서 활동하다가 궁예를 무너뜨리고 고려라는 나라를 새롭게 건국을 했어요. 자, 이 고려라는 나라도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고구려에서 구가 빠지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거든요. 굉장히 고구려에 대한 계승 의식이 강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북진 정책을 통해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서경 중시를 하게 됩니다. 이 서경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평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구려의 옛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거랑 강경책을 합니다. 태조는 거란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거란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란이 고려에 일종의 사신을 요청하고 그리고 조공을 보내왔을 때 태조가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만부교 사건이 있죠. 만부교 사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만부교 사건은 거란이 고려에게 우리 좀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라고 보내온 사신과 낙타를 모두 받지 않고 심지어 거란에 적은 낙타들을 만부교 아래에 메어놓아 모두 굶어 죽게 한 사건을 만부교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태조가 얼마나 거란을 싫어했는지 알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찬 사업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계 그리고 계백요서인데요. 이는 그냥 고려의 관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들을 제시한 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훈요 10조는요,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 뒤에 계속해서 계승을 해오고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후대 왕들의 도리에 대해서 담은 책입니다. 즉, 태조의 정치 사상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 중 하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화유산 살펴볼게요. 자, 이 문화유산은 굉장히 특이한 동상이 있죠. 이 동상은 바로 왕건의 동상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라고 하실 테지만 지금은 못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선 이 왕건 동상은 현재 북한의 개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남아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는 북한 개성에 위치해 있고 아마 고려의 최고의 신성한 상징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동상 자체에서 부처에게 보이는 신체적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제의 복식을 착용한 나체상이었어요. 뭐 이런 모자를 쓰고 있다든지 뭐 이런 황제의 복식을 하고 있고 부처한테 보이는 어떠한 형태가 좀 있었다라는 걸로 보아서 고려 최고의 상징물로 여겨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자, 그럼 이제 태조 왕건과 관련된 사료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어볼 사료는 북진 정책과 영토 확장에 대한 사료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태조 원년 6년 병진일에 포정전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고쳐 천수라고 하였다. 자, 태조가 처음에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거에 대한 기록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태조 원년 9월 병신일에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옛 도빈 평양이 황폐해진 지 비록 오래되었으나 터는 아직도 남아있다. 하지만 가시밭이 우거져 오랑캐, 즉 여진인들이 그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냥하다가 변방을 침략하기도 하니 해로움이 크다. 마땅히 백성을 옮겨 이곳을 채우고
변방을 굳게 지켜 대대손손 이롭게 하라 라고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평양을 대도호로 삼고는 사촌동생 왕식념과 광평씨랑 10평을 보내 이곳을 지키게 하였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태조 25년 10월 거란이 사신을 보내 낙타 50피를 선사하였다. 왕은 거란이 일찍이 발해와 화친을 이어오다가 돌연히 발해를 의심하고는 두 마음을 품어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다. 자, 이게 태조가 거란을 미워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이는 매우 도리에 어긋난 일이니 화친하여 국교를 맺을 바가 되지 못한다. 거란이라는 족속은 두 마음을 품고 배신을 아주 잘 때리는 나라야.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야만인들과는 화친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국교를 맺을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하고는 드디어 외교 관계를 끊었대요. 그리고 사신 30명을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를 만부교 아래에 메어놓아 모두 굶어 죽게 하였다. 이 낙타는 무슨 낙타인 것이죠? 거란이 보낸 낙타죠. 그 다음에 이 사신 30명은 거란의 사신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 사료 한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사료 3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첫 번째 사료는 고려 건국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료는요. 서경을 중시했다. 태조가 평양, 즉 서경을 중시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료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료는 가장 대표적인 대거란 강경책이었던 만부교 사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사료 모두 살펴봤고요. 우리 이 밑에 고려 태조가 후대 왕에게 전하는 훈요 10조가 있었다라고 했죠. 우리 아까 편찬섭 할 때 배웠어요. 이 훈요 10조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되는 게 궁금하다면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첨부해 둘 테니까 한번 보셔서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태조 왕건의 업적도 살펴보고 관련 사료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태조 왕건이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를 세우는 사람이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왕권 강화 정책을 해왔는지를 우리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조 왕건의 프로파일 보고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도 태조 왕건을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프로파일 보고로 찾아오겠습니다.